네, 안녕하세요. 윈나우 전문가입니다. 바닥 종목 100% 수익 내기 케이스 스터디 첫 번째 HLB를 진행할 건데요. 바텀 피싱 기법입니다. 바텀 피싱 기법이라고 하면 이제 고점 대비해서 80%에서 90% 하락 지점에서 기술적인 반등을 노리는 기법이고요. 두 번째로 이게 가장 중요한데 재무제표에서 문제가 없는 그리고 경영진의 윤리적 문제가 없는 기업을 말합니다. 최근 신라젠이나 바이로메드 지금 뭐 이름을 바뀌어서 헬릭스미스 뭐 기타 등등의 네이처셀도 있겠네요. 안 좋은 바이오 종목들은 경영진의 윤리적인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피눈물을 많이 흘렸죠. 특히 이런 종목들은 재무제표가 좋지 않아요. 바이오 종목에서 재무제표가 좋은 종목들은 셀트리온이나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정도 말고는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텀 피싱 종목은 곱전 대비해서 무조건 80%에서 90% 하락을 했다고 해서 접근할 수 있는 기법이 아니라 경영진의 윤리적 문제가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 중에 하나예요. 재무제표는 어차피 나쁘니까 그거는 감안을 하더라도 경영진의 윤리적 문제는 필수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이미 하락 중인 종목에서 수평 이동하는 뭐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박셀바이오 그리고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에서의 셀리버리 뭐 파맵신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 세 번째 하락이 가장 중요해요. 중간에 반등이 뭐 세네 번씩 계속 나온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80%에서 90% 하락하고 나서도 반등이 미미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반등이 거의 없이 꾸준하게 빠져주는 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인데 리바운드까지는 이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돼요. 물론 저점을 팍 찍고 V자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뭐 그 경우에는 지수가 너무 급격하게 하락을 해서 같이 빠졌는데 반등이 나오는 경우 혹은 80에서 90%까지 나왔는데 재료가 터져줘서 급격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G3BNT가 HLB 그룹에 인수된다 라는 루머가 떴기 때문에 당시에 G3BNT도 저점에서 80% 정도 빠지고 급격하게 더블 이상 올라왔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이것도 중요해요. 저점 대비 50에서 100% 수익이면 반드시 스탑 로스를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 전문가가 50%, 100% 간다고 해서 물론 갈 수도 있겠죠. 200%, 250%, 300%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스탑로스를 설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플러스인 경우에서 본전까지 내려가거나 아니면 다시 또 마이너스까지 여러분들의 이상한 고집이라고 해야 되나요? 물론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수익을 제대로 실현을 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스탑로스를 설정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기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이 기법이 뭔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케이스 스터디를 할 거 아니에요. 자, 코스닥 시총 1위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뭐 시총 1위니까 이 기법이 들어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판단이 가장 잘 검증이 되는 종목이겠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고점이 15만 300원 정도였어요. 근데 이게 뭐 꾸준하게 빠져서 1년 내내 거의 빠졌죠. 1년 내내, 1년 반 정도 되네요. 이 기간이 거의 한 1년 반 정도 돼요. 2017년 1월에 빠져서 18년, 19년, 그러니까 거의 한 1년 반 이상이죠. 고점에서 산 사람들은 거의 죽을 맛이었을 거예요. 35,000원까지 계속 빠졌으니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 바이오가 거의 코스닥이 900 정도까지 올라갔던 시점이에요. 뭐 900 언저리 정도 됐을 수도 있고요. 근데 지수가 이 고점을 찍고 급격하게 빠지고 그 다음에 임상 실패
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뭐 신라젠, HLB, 뭐 실패까지는 아니더라도 헬릭스미스, 기타 등등, 메지온 이런 바이오에 대한 루머가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이 거의 초토화됐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이 종목은 약 76% 정도 하락한 시점을 찍고 다행히 이 코로나 시점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요 차트만 놓고 보면. 근데 이 꼬리가 팍 달리면서 쭉 올라갔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35,000원에서부터 이미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도 거의 더블이 나왔죠. 자, 고점에서 76%까지 빠지고 시총 1위 기업이 지속적인 우하향 패턴입니다. 뭐 이렇게 중간중간 리바운드가 나오긴 했지만 이게 주봉이고 월봉으로 놓고 볼 때는 쭉 빠졌어요. 근데 주봉으로 놓고 봐도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저점 대비해서 100% 올라갑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셀트리온 그룹이 뭐 백신이라든지 진단키트에 대해서 긍정적인 루머가 나오고 뭐 레키로나 뭐 레미시마에 대한 뭐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뉴스가 많이 나와서 저점 대비해서는 35,000원, 고점은 177,000원, 거의 5배 이상 올라왔죠. 예, 이런 부분들이 바텀 피싱 기법인데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실 거는 수익을 다 먹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 기법은 자 80%에서 한번 사서 90%까지 내려간다 생각을 하고 그러면 대략 한 85% 정도 평단가가 맞춰지겠죠. 고점 대비해서. 여기서 더블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자금 관리, 두 번째는 단가 관리 이렇게 하시고 물론 80% 언저리에서도 팍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90%까지 빠진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주셔야 이 기법에 대해서 믿음이 있고 기다리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통계적인 검증을 해보면요. 시총 1위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고점 대비해서 반등이 많이 나왔었고, 오늘 살펴본 HLB, 요거는 이 슬라이드 뒤쪽에서 보여드릴게요. 구체적인 차트를 열어서. 자, 제넥신, 앞타바이오, ABL바이오, 이 종목들은 굉장히 다 바이오 섹터에서 우량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경영진에 대한 리스크가 약간은 제 개인적으로 있을 수 있는 종목이 HLB이긴 한데 뭐 HLB도 뭐 진양군 회장이 오너십을 가지고 뭐 주주 친화적으로 이 굉장히 회사를 키우려고 하는 게 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HLB도 개별주가 아닌 걸로 제가 한번 넣어봤고요. 진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개별주라고 볼 수 있죠. 진매트릭스는 여기 진단키트라든지 뭐 코로나 백신 뭐 이런 거에 얽혀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건데 진단키트나 백신 바이오에 백신 얽혀서 내려갔던 게 최근에는 진매트릭스가 가장 바텀 피싱 기법에서 최근에 기법에 거의 들어맞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이렇게 시총이 무겁고 우량하다고 평가받는 종목들도 바이오 종목은 80%, 70%뭐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결과는 거의 다 100% 이상의 반등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투자자들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법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박셀바이오 셀리버리에도 똑같이 적용을 할 수 있는 기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케이스 스터디로 이 오늘 강의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 기법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HLB 차트인데요. HLB는 거의 저점이 급등하기 전에는 5,500원이었어요. HLB 다들 개별주에서도 잘 아시는 분들은 뭐 바이오 회사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구명정 만드는 회사인데 진양고 원장이 취임을 하면서 바이오로 유형 전환 그러니까 기초 체력이 전환이 된 거죠.
전환이 되면서 굉장한 급등을 이루었습니다. 5,500원에서 67,0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거의 12~3배 정도 올라간 거죠. 그런데 HLB가 2018년 고점, 6월에 고점을 찍고 이런 노이즈가 발생이 돼요. 뭐 이때 당시에 기타 여러 등등의 뭐 인상이 부진하다, 뭐 기타의 루머가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빠져도 이러한 반등은 나옵니다. 근데 이게 눌림목과 추세 조정에서 반등이 나왔어도 바이오라는 종목이 재료가 소멸되거나 의심을 받기 시작하면 빠르게 복구가 안 되는 특성이 있어요. 이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뭐 우량주인, 배터리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 SDS, 언택트에서는 네이버 카카오와는 다르게 바이오는 재료에 굉장한 민감도가 높은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가가 높이 있을 때는 공략하기가 쉽지 않은 종목들입니다. 뭐 어쨌거나 HLB가 67,000원에서 2019년 8월에는 9,600원, 대략 한 9,700원 정도까지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차트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이 있는 카톡방에 한번 올려드려서 미리 설명을 드렸는데, 주가가 9,600원까지 빠집니다. 마지막에는 거의 급락으로 내려가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루머가 좀 굉장히 거의 심상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뭐 하한가를 2번, 3번 정도 맞고 떨어졌던 기억도 나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게 바텀 피싱 기법으로 해서 67,000원이 고점이라고 하면 대략 한 13,400원 정도가 80% 시점이고요. 맞죠? 네. 6,700원이 90% 시점인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원분들에게 13,400원에 여러분들이 담을 수 있는 물량의 최소 33%, 최대 50%까지 담아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어쨌거나 결과론적으로 해서 찍는 거지만 저는 그 당시 이렇게 오더가 나갔습니다. 근데 33%를 사신 분은 6,700원에서 2배를 받을 준비를 하고 사라. 그리고 50%를 사시는 분은 이 6,700원에서 1배수만 받을 준비를 하고 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90%짜리는 이제 체결이 안 되고 올라가는데 적어도 80% 하락 위치인 13,400원부터는 충분히 이제 해볼만 하다라는 설명이었고, 그 당시에도 9,700원까지 빠졌을 때, 이거 어떻게 바로 추매를 합니까? 이게 올라올 수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도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추매 단가를 미리 80%에 한번, 90% 한번 찍어 드렸기 때문에 단가가 오지 않으면 추매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더블이 나면 칼같이 매도를 한다. 이런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회원들에게 뭐 설명을 좀 많이 드렸죠. 근데 이 당시에도 바텀 PC 기법을 강의 드렸던 케이스 스터디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은 HLB가 이러한 시점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도 우리 박셀바이오와 셀리버리가 같은 모습을 줄 거다라는 가능성과 믿음 때문에 지금 HLB를 가지고 케이스 스터디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바텀 피싱 기법은 제가 누누이 자주 말씀드렸던 이 피보나치 기법, 시간과 힘을 결합하는 이 종목하고는 근본적으로 접근 방법이 달라요. 피보나치 기법은 힘의 강약이나 혹은 시간에 대한 제한이 있어요. 하지만 이 바텀 피싱 기법은 단가와 물량에 대해서만 제한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보여드렸던 이 경영진의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 기업에 한해서는 충분하게 이 기법이 확률 높게 적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하락한 것에 대해서는 리바운드가 나올 것이다 라는 확률이 높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기법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어떻게 됐냐. 물론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매도는 여러분들이
뭐 고점을 잡는 거에서 뭐 9만 얼마에 팔았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저는 26,800원에서 칼같이 매도를 했습니다. 이게 왜 올라갔냐면 이렇게 저점을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데까지 학회 모멘텀이 있었어요. 뭐 또 다른 어, 약이 나오는 게 아니라 기존에 나왔던 리보세라닙에서 뭐 임상 결과가 궁극적으로 나올 거고 앞으로도 뭐 가을에 있을 학회에 이러이러한 논문을 제시하고 게재한다 라는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이때 공매도 쳤던 세력들은 거의 다 죽었다고 보시면 돼요. 뭐 그 사람들이 또 공매도를 치고 돈을 많이 벌었냐는 잘 모르겠지만 이때도 공매도가 엄청 심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급등을 하게 된 원인이 숏 커버링이라고 공매도를 상환할 때 나오는 기법인데 이게 공매도를 상환한다거나 아니면 공매도에 대한 손절매가 나왔을 때 반대급부로 엄청나게 올라가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접근하는 HLB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를 제가 또 설명을 드려보면 고점이 95,000원에서 나왔죠, 여러분. 이 95,000원을 다시 찍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게 뭐 이러이러지로 해서 올라갔죠. 그리고 80%까지 내려오는 자리까지는 오진 않았어요. 근데 대략 HLB가 이때 고점을 찍고 여기까지 내려왔죠. 근데 상승의 하락 패턴으로는 이러이러한 가격들이 나옵니다. 보시면 67,000원, 5만원, 28,000원 여기에서 리바운드가 한 번씩 나왔을 거예요. 여기서 차트를 자세히 한번 보세요. 리바운드가 크게 나왔든 작게 나왔든 결국에는 이 피보나치 타점에서는 반등이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HLB는 대략 한 27,000원 정도에서 반등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한번 해놓고 보면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기 29,900원까지 갔었죠. 28,000원까지 이 앞으로 앞에 보여드렸던 28,000원에 대한 타점을 찍지는 않았지만 대략 29,900원, 3만원 정도까지 가서 저점을 찍고 다시 이러한 상승비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볼 수 있냐? 요 상승비와 요 상승비를 가지고 매매를 한다거나 아니면 전저점에 지난 슬라이드에 보였던 95,000원에 대한 고점에 바텀 피싱 기법으로 접근을 하냐 이렇게 놓고 볼 수 있는데 바텀 피싱 기법으로 보셔도 됩니다만 이 HLB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갈 때 리보세라닙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 나노코박스라는 베트남 지역에서의 그 백신 승인 때문에 기대감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재까지 아직 뚜렷한 승인은 나오지 않았지만 재료가 늦게 나오기 때문에 계속 빠지죠. 그래서 어떻게 접근을 해볼 수 있냐? 57,000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저는 57,000원에서 빨리 안 돌아오면 빠질 수 있다. 근데 보시게 되면 57,000원에 대해서도 한번 리바운드가 나왔죠. 그 다음에 5만원. 이 5만원을 깨고 나면 그 다음에는 4만원 라인, 38,000원 라인이 간다. 근데 리바운드가 나왔지만 확실하게 승인 재료가 나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또 이렇게 빠지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HLB 물려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어, 그래서 위에 이 윗단에 계신 분들은 이 4만원 라인, 38,000원 라인에서 추매를 확 해주셔야 됩니다. 뭐 조금 사서는 안 되고요. 못해도 4배 정도는 사 두셔야 단가가 위에 산 사람들은 확 사야 단가가 요 44,000원 라인으로 들어오겠죠. 44,000원, 45,000원 라인으로. 그래서 말씀드려보면 이 HLB도 급등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 바텀 피싱 기법
으로 적용을 하고 피보나치 두 개를 결합을 하면 각각의 매매 타점이 나오겠지만 중요한 건 38,000원에서는 혹은 4만원에서는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다. 그리고 기존 보유하신 분들은 45,000원 단가를 45,000원까지 끌어내려야 여러분들께서 탈출을 하든 수익 매도를 하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총 상위권 종목이기 때문에 바텀피싱 종목이랑 피보나치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잘 들어맞는 성향이 있고요. 개별주인 진매트릭스, 진원생명과학 등도 낙폭 과대 이하인 바텀피싱 위치에서는 급등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께서 HLB를 보유하고 계신 분은 반드시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HLB가 없으신 분들은 신규 진입을 충분히 노려볼 만한 단가이다 라고 바텀피싱 케이스 스터디 1번을 마치고 다음 2번 케이스 스터디에서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